401번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답은 3번.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402번 도로교통법령상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 주행한다. 답은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주행차로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403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통행할 수 있다. 자, 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04번 도로교통법령상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405번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 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괄호 안에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6명. 답은 4번입니다. 406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답은 2번.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07번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답은 1번 1차로. 408번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진입이 불가능하다입니다. 409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고속도로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답은 3번.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틀렸고요. 왼쪽입니다. 410번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답은 1번.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411번 도로교통법령상 전용 차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3번. 자동차 전용 차로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 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 차로, 다인승 전용 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412번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질수록 고속 주행 시 수막 현상이 증가된다. 413번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 운전 방법 중 옳은 것은 답은 1번.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414번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답은 4번.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415번.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답은 4번.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416번. 폭우가 내리는 도로의 지하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답은 2번. 재난방송, 안내판 등 재난 정보를 청취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응한다. 417번. 겨울철 빙판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18번. 터널 안 운전 중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행동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터널 안에 정차 시에는 엔진을 끄고 시동키를 가지고 신속히 대피한다. 아니고요. 시동키를 꽂아준 채 신속히 대피합니다. 419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답은 4번.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420번. 터널 안 주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목격 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답은 4번. 하차 후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 등을 따라 이동한다. 421. 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커브길에서 오버스티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조향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조금씩 돌려야 한다. 422번.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겨 제동이 되지 않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베이퍼 록이라고 합니다. 베이퍼 록 2번. 423번.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평소보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개등과 상향등을 함께 켜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다. 여기서 상향등이 아니라 하향등입니다. 424번. 겨울철 블랙 아이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답은 4번.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 도로의 검은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햇볕이 잘 드는 도로가 아니라 그늘진입니다. 그늘진 도로. 425번. 다음 중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마찰 계수는 건조한 노면일 때 1.6으로 커진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마찰 계수는 건조한 노면일 때 약 0.6 정도이고요. 동일한 조건의 결빙 상태에서 4번 지문 보시면 동일한 조건의 결빙 상태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의 노면 마찰 계수는 0.3으로 건조한 노면의 마찰 계수보다 절반 이하로 작아집니다. 426번. 다음 중 지진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답은 1번.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운전 중이던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주차해야 합니다. 427번.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답은 1번, 4번. 1번.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4번 산악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428번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보행자 또는 다른 차마에게 자갈이 튀지 않도록 서행한다. 4번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운전에 유리하다. 429번 빗길 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르지 않은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노면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빗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공주거리가 아니고 제동거리입니다. 4번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율이 커질수록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짧아지는 것이 아니고 길어집니다. 430번 언덕길에 오르막 정상 부근으로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답은 3번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한다. 4번 고단기어보다 저단기어로 주행한다. 431번 내리막길 주행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4번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132번 장마철 장거리 운전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한 행동으로 가장 바른 것은 답은 4번 겨울철에 사용한 성해 제거제로 차량 유리를 깨끗하게 닦았다. 433번 포트홀 도로에 움푹 패인 곳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434번 집중호우 시 안전한 운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내부 공기 순환 모드가 아니고요. 외부 공기 유입 모드의 상태로 작동해야 합니다. 히터나 에어컨은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작동할 경우에 차량 내부 유리창에 김서림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외부 공기 유입 모드로 작동합니다. 435번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 도로를 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답은 4번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니죠. 자, 그렇게 주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436번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앞 유리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되겠죠. 437번 다음 중 우천시의 안전한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비가 내리는 초기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크리프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438번 다음 중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아니고요.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향등 또는 안개등을 켠다. 하향등. 439번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감속 운행 속도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매시 72km. 440번 주행 중 벼락이 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3번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442번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2번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443번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안전삼각대는 고장차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200m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안전삼각대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444번 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터널 알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45번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 요령은 답은 4번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전면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시킨다. 446번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예방 방법 및 조치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뒷타이어의 펑크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고요. 앞 타이어의 펑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47번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괄호에 알맞는 것은 답은 4번 사방 500m 지점. 448번 자동차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는 답은 2번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449번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3번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관계기관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450번 다음 중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만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와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51번 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4번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452번 다음 중 터널 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3번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준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453번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 터널 진입 전 명순운행에 대비해서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아니고요. 명수능이 아니고 암수능이죠. 454번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에서 제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답은 2번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455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한다. 3번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456번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주행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요령이 아닌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공사 구간 제한 속도 표지에서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빠르게가 아니고 느리게죠. 느리게 주행한다. 4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일관되게 유지가 아니고요. 감속이죠. 감속하여
주행합니다. 457번 자동차 운전 중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2번. 1번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2번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458번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 그리고 4번 고속 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답은 4번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59번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4번 노면이 미끄러울 때. 460번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 보닛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대피한다. 3번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서 불을 끈다. 461번 다음과 같은 공사 구간을 통과 시 차로가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은 답은 2번 완화 구간. 462번 야간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 현상이 발생한다. 463번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2번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64번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각성 저하 주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465번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용입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용이하여 운전하기 편하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운전하기가 불편하다가 이제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466번 다음 중 전기 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의 커플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나중에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구조일 것. 옳은 지문으로 고칠게요.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467번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겨울철 주유 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68번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1번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469번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4번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이 발생합니다. 페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은 제동장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70번 도로교통 법령상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2번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71번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답은 3번 머리 받침대 높이 조절.
472번 터널에서 안전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된다. 473번 다음은 진로 변경할 때 켜야 하는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3번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성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474번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475번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답은 4번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476번 고속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여기서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이 틀렸습니다. 다시 고쳐서 읽어보면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외에 일반 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477번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4번 과로 및 음주 운전 시. 478번 자동차 승차 인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3번. 1번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3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다. 479번 전방에 교통사고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3번. 1번 앞차와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3번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80번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 손상은 2점씩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4번 안전띠는 2점씩, 3점씩, 4점씩으로 구분된다. 481번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82번 교통사고로 심각한 척추 골절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4번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 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여야 한다. 483번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답은 2번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484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성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 1번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 자동차. 4번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485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두 가지는 1번과 3번. 1번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3번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486번 야간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출현하는 동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갓길에 가까운 도로를 주행한다. 로드킬의 사고 위험은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87번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 거리를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은 답은 2번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1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8번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아니고요. 이 동물을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489번 보복 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분노 조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양팔, 다리, 아랫배, 가슴, 어깨 등 몸의 각 부분을 최대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반복하는 방법을 긴장 이완 훈련 기법이라고 한다. 490번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우회 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491번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환자의 목적지와 신상 확인. 이 4번 같은 경우에 조치가 먼 것이고요. 응급상황 발생 시 위험 여부 확인 및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필요에 따라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확보가 필요하며 구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492번 주행 중 자동차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1번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가 아니고요.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은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493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파편물, 자동차와 도로의 파손 부위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해 근접 촬영과 원거리 촬영을 같이 한다. 4번 차량 바퀴의 진행 방향을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거나 촬영을 해둔다. 494번 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각종 오일류 점검, 그 다음에 4번 타이어 상태 점검입니다. 장거리 운전 전 타이어 마모 상태, 공기압, 각종 오일류, 와이퍼와 워셔액, 램프류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495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496번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2번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497번 도로교통법령상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답은 3번 3년간 271점 이상. 498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자동차 등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답은 499번 도로교통법령상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1번 승용차 소유자는 4만원의 과태료고요.
2번 승합차의 소유는 7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입니다. 3번 같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가 아니고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500번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